네, 앞서 독일 베를린 현지에 나가 있는 기자의 보도 보셨습니다만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 이파 2019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삼성전자를 포함한 우리 기업들은 접히는 스마트폰과 또 더 똑똑해진 인공지능 등을 선보였는데요. 오늘 이슈날에서는 이파에서 관객을 사로잡은 제품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이야기 나눠보고 또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도 문자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3698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하겠습니다. 이호은 IT 칼럼니스트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평론가님, 사실 지금 이제 베를린에서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다 하는 박람회다라고 하는 이파 2019가 열리고 있는데 네. 사실 연간으로 보면 CES라는 행사도 있고 MWC라는 행사도 있고 이번에는 이파까지 좀 굵직굵직한 행사들이 있는데 저는 사실 구분이 잘 안 되더라고요. 구분을 좀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세계 3대 가전 IT 전시회라고 불리는 건데요. 네네. CES, MWC, 지금 이파죠. 예. 이게 CS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매년 1월달, 그러니까 한 해에 가장 처음에 열립니다. 그래서 이 CES에 가면은 그 한 해 이제 가전제품 트렌드 또는 IT 트렌드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다라고 알 수 있는 그런 전시회고요. 네네네.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자동차나 이런 부분들까지 좀 많은 연관이 있는, 네. 그래서 자율주행차도 많이 선보이는 그런 전시회입니다. 예. 반면에 이제 MWC는 이제 봄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데요. 네네. MWC 말 그대로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의 약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마트폰 같은 모바일 기기들, 그러네요. 이런 스마트 기기들이 많이 중점이 되고 유럽의 새로운 스마트 기기들이 첫 선을 보이는 그런 자리다. 그리고 실제로 저쯤 해서 이제 그의 첫 번째 신제품들이 많이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이파 같은 경우는 이제 9월 달에 열리는데 예. 이게 굵직한 전시회 중에서 거의 마지막에 있는 전시회거든요. 이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올해 크리스마스 시즌에 이런 걸 사면 되겠구나라는 걸 이제 먼저 볼 수가 있는 전시회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그 한 해의 어떤 이제 IT 이런 흐름들을 마무리하면서 실제로 사람들이 손에 만져볼 수 있는 네. 그 한 해를 어떤 정리한 전시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각각 가장 큰 차이가요. 예. CS 같은 경우는 TV가 가장 메인에 놓인 경우가 많고, TV. MWC는 스마트폰, 그리고 이 이파 같은 경우는 가전제품, 백색 가전들이 가장 중심에 놓이는 전시회입니다. 네. 이파 2019 올해 주제라든지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올해도 예년이랑 좀 비슷하게 열렸습니다. 예. 한 50여 개국에서 1,800개 회사 정도가 이제 참가를 했고요. 주제는 아까도 이제 방 나왔었는데 주로 인공지능, 그다음 보이스, 그다음에 5G 연결성 해서 이 세 개를 어울러 가지고 코 이노베이션을 하자. 그러니까 함께 어떤 혁신을 만들어내자가 이번에 메인 주제였다라고 합니다. 네. 우리 기업들도 많이 좀 참여를 한 것 같던데 네. 어떤 기업들이 지금 참여했나요? 삼성전자, LG전자를 비롯해서 이 두 회사가 제일 크고요. 예. 그다음에 코트라나 다른 이제 단체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약 100여 개 업체가 이제 참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럼 먼저 삼성전자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스마트폰 업체 중에서 유일하게 그 5G 스마트폰, 그러니까 5G 폰을 네. 5종류나 내놨다고 하더라고요. 5종류가 이제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나왔던 갤럭시 S10 5G를 네. 비롯해서 이번에 노트 10, 10 플러스 그리고 갤럭시 폴드 이번에 나왔고요. 거기다가 저 보급형의 A90까지 네. 해서 총 5종류의 5G 스마트폰을 유일하게 선보인 회사입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 하면은 기존에 좀 논란이 됐던 갤럭시 폴드를 아무래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그렇죠. 같은데 이번에 상품성을 좀 개선해서 나온 거죠? 예, 기존의 상품성이라기보다는 기존에 문제가 있었던 처음에 부분이 이제 결함이 있었으니까요. 줬던 결함이 있었던 세 가지 부분 정도를 이제 어느 정도 완전히 좀 정리를 하고 나왔는데요. 일단은 위에 약간 구멍 같은 그러니까 약간 이런 틈이 있어서 먼지가 들어갔던 네. 문제는 이제 캡을 씌워가지고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에 이 비닐처럼 돼 있던 부분을 떼서 네. 이 화면이 부서지는 문제는 네네. 이 보호 비닐을 아예 옆에 있는 프레임 안쪽으로 집어 넣어버렸어요. 못되게 만든 그래서 거구나. 아예 못 되게 아. 있는지도 모르겠게 그렇게 이제 바꿔버렸었고요. 그 밖에 이제 힌지랑 이런 이음새까지 아주 좀 꼼꼼하게 붙이고 그 안에 이제 디스플레이 뒤에다가 메탈로 된 층을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네네. 기존에 지적받았던 문제는 거의 다 개선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최근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출시를 하면 그렇게 큰 걱정은 없을 것이라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미 출시가 됐죠. 출시가 됐는데 지금 판매가 되고 있나요? 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구하기 어려운 정말로 이건 사전 예약이 아니라 그냥 판매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주문을 하면은 이제 중순 정도에 받아줄 수가 있는데 더 이상 사전 예약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네네네. 지금 그런 상태인데
지금 단계로서는 이제 돈 주고도 구할 수가 없는 그런 폰으로서 지금 잘 팔리고 있습니다. 사실 왜 갤럭시 폴드 처음 나왔을 때 폼팩터라고 해서 이제 새로운 또 시장을 예. 열었다라고 하는데 좀 직접 만져보셨는지 모르겠고 예. 혹시 만져보셨다면 어떤 느낌이었는지도 궁금해요. 당연히 직접 만져봤는데요. 네네. 일단은 만지면은 굉장히 좀 가지고 싶다라는 느낌이 들도록 잘 만들어지긴 했습니다. 딱 붙잡고 대신에 열 때 조금 힘이 들어가긴 하는데 그래요? 여기 딱 이렇게 열어놓고 보면은 네네. 순간적으로 큰 화면이 딱 펼쳐지고 거기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이건 정말 예전에 쓰던 스마트폰이랑은 굉장히 좀 다른 느낌이구나라는 느낌 받을 수가 있었고요. 네네. 대신에 확실히 예전에 쓰던 스마트폰처럼 이제 스몬비라고 하잖아요. 네. 맨날 이거 보면서 보면서 걸어다니고 다니는, 부딪히고 이런 일은 없겠다. 왜요? 이거를 들고 움직이면서 뭔가를 보기에는 좀 많은 문제가 있겠구나. 그래서 들고 다닐 때는 아주 가볍게 확인만 하고 그다음에 앉아서 뭔가 본격적으로 뭔가를 하는 그런 폰으로서 이용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게임이나 업무를 할 때는 이런 제품이 참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딱 잡아보시면 뭔가 느낌이 묵직한 좋긴 느낌이 좀 합니다. 있나요? 묵직하기도 하고 네. 약간 몽둥이 같기도 하고 계속 근데 들고 다니고 싶은 느낌도 있고요. 이게 삼성전자에서는 처음 나온 폴더블 폰인 거죠? 그렇죠.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따져도 예. 그 전에 뭐 자신들이 가장 먼저다라고 네. 얘기하는 그 회사에 업체들 중국 업체들 몇 있는데요. 군데 있었어요. 예. 근데 로얄의 그것보다도 실제로 이거 양산돼서 판매되는 건 거의 첫 번째 세계 폴더블 최초. 폰이니까요. 혹시 개선될 만한 사항은 없을까요? 다음번에 제가 바라는 거는 그러니까 네. 이렇게 타블렛 PC를 접어서 가지고 다니는 것도 괜찮은데요. 예. 저희가 가지고 다니는 그냥 한 이 큰 이런 스마트폰을 이걸 예전처럼 반으로 딱 접어서 쉽게 좀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게 이렇게 바뀌면 좋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휴대가 좀 더 용이했으면 좋겠다라는. 지금보다 한 2배 정도 용이했으면 좋겠어요. 2배 정도. 예. 조금 더 기술 발전이 필요할 부분인 것 같은데. 내년 초에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아마 삼성전자가 이제 어떻게 보면 세계 최초의 폴더블 폰이라는 타이틀을 가져가려고 하다 보니까 중국 업체 특히 화웨이 같은 경우는 이번 이파 기조 연설에서 예. 아예 삼성전자를 겨냥을 하는 발언을 했던데 그렇죠. 사실 화웨이 같은 경우는 최근에 미국 제재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이 아무래도 이런 발언으로 좀 이어졌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볼까요? 기본적으로 한 회사에서 다른 회사에게 좀 갑자기 찌른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이 회사를 추격하고 싶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화웨이는 원래 전에도 한 2020년에는 자신들이 삼성을 뛰어넘겠다라고 약간 그 좀 허풍스러운 발언을 좀 많이 하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네. 이번에 새로운 폰을 거의 선보이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P30이라는 폰을 선보였는데 이거는 새로운 게 아니라 이미 올해 초에 발표를 했던 폰이고 새로 나올 폰들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제로 구글 서비스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유럽 쪽으로는 거의 판매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은 미국하고의 어떤 관계 개선이나 이런 제재가 좀 풀려야지 거기서 또 구글의 뭐 OS를 이용한다거나 이런 게 가능한 건가요? 그럴 텐데 재판단으로는 당분간 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거는. 그럼 어려움이 지속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화웨이는 지금 실질적으로 따지면 2020년에 삼성을 뛰어넘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5위권 밑으로 좀 내려갈 걱정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중국에서 예전보다 많이 팔리기 때문에 계속 네네. 2위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예. 실제로 중국 쪽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5G 산업이 약간 좀 뭐 침체기 빠진다라고 하면 바로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LG전자 얘기해 볼게요.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이 이제 LG V50S ThinQ 이게 그 이전 모델이 LG V50 ThinQ S가 더 붙은 건데 이게 S가 더 7개월 만에 붙었습니다. 출시가 된 거잖아요. 예. 어떤 점이 달라진 거야? 실질적으로 똑같이 5G 지원하는 스마트폰이란 건데요. 예. 주된 변경점은 이쪽에서 저희 듀얼 스크린이라고 하잖아요. 네. 하나 더 붙이는 건데 이게 전에는 액세서리였다가 이번에는 기본으로 포함됐습니다. 아. 그리고 이게 전에 제품에 비해서 좀 많이 개선이 됐어요. 예전엔 별도로 구매를 해야 별도로 됐던 구매를 거죠? 했는데 뭐 실질적으로 거의 다 주긴 했지만 네네. 원래는 별도로 추가로 구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품이었던 거죠. 그리고 해외 쪽에서는 이 커버 듀얼 디스플레이를 듀얼 스크린을 딱 보여주지 않았었거든요. 네. 팔지도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공식적으로 하나로 포함시키면서 해외 쪽으로도 같이 이제 팔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봐도 이전에는 약간 베타 테스트한 느낌이었으면 네. 이번엔 좀 정식으로 나왔다 이런 느낌이고요. 해외 언론 쪽에서도 반응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럼 사실 그 처음에 뭐 아까 말씀하셨던 프로모션으로 줬던 그 듀얼 스크린까지 첫 작품도 좀 꽤 인기를 끌었던 걸로 알고 그렇죠. 있는데 LG 스마트폰 입장에서는 굉장히 인기를 끌었다고 봐도 괜찮죠. 네. 그런 상황에서 좀 더 완성도가 높아졌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래도 좀 더 판매량 뭐 상승이나 이런 걸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근데 그거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LG전자 입장에서는 네. 한국 아니면은 이제 주로 북미 시장 쪽을 노리고 나올 텐데요. 그 예전에 그 기본적으로 LG 스마트폰을 사던 계층 말고 조금 더 그 다른 계층들 아이폰이나 갤럭시를 쓰고 있던 계층들이 옮겨오도록 해야 되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그 스마트폰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어가지고 예전만큼만 팔려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LG 입장에서는 갤럭시 폴드가 좀 자기의 시장을 예. 뺏어갈 만한 어떤 경쟁자라고 판단을 할까요? 어떻게 아니 보세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갤럭시 폴드가 이번에 나온 거는 예. 너무나도 지금 출하되는 물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요. 네. 시장은 서로 뭐 뺏고 뺏기고 할 이럴 부분은 아, 없을 것 그건 아닐 것 같고요. 같고요. 예. 대신에 기존의 어떤 갤럭시 S가 가지고 있던 시장을 좀 가져올 수 있는 이런 방향이 될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리고 최근에 또 화제가 됐던 부분이 LG전자가 공개적으로 그 삼성전자의 QLED 8K TV를 가지고 이거는 뭐 해상도 부분도 언급을 네.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공격을 한 셈이라는 그런 언론들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 좀 알기 쉽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정확하게는 이제 그 국제 디스플레이 협회라는 측정 협회라는 기구가 있는데요. 여기서 정해놓은 어떤 이 AK 의 기준이 있습니다. AK 네. TV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에 지금 현재 판매되는 삼성 그 AK TV가 약간 모자란 것은 사실입니다. 이건 뭐 부정할 수는 없는 문제고요. 재밌는 거는 똑같은 내용으로 3년 전에 삼성전자가 LG전자를 또 공격을 했던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때는 4K 문제였는데 예. 이게 화질 선명도라고 해가지고 예. 딱 이 보시면은 이 LED TV는 이 OLED TV랑 다르게 그 뒤에 백라이트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밝은 부분이랑 어두운 부분이 있으면 이 두 개가 딱 붙어 있을 때 선명한가 선명하지 않은가 얼마나 뚜렷하게 차이가 나는가 이 부분들을 이제 판단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부분들이 현재로서는 그 이 AKT TV에 있어서 삼성이 기준에 못 미친다는 거죠. 못 미친다는 거고 LG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훨씬 높이 올라간다는 건데, 근데 역사적으로 이제 3년 전에는 거꾸로 공격을 했었고요. 예. 그러니까 삼성에서 그때는 LG 보고 너희는 4K가 아니라 3K다 뭐 이렇게 공격을 했던 적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아셔야 될 거는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 자체가 실제로는 자 이제 이 AK TV 시장이 열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런 의미에 가까워요. 네. 그전에는 AK TV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자체가 없잖아요. 혹시 이미 올 초에도 많이 삼성전자가 그 QLED 8K, 그러니까 AK 네. 이미 판매를 하고 있었잖아요. 네, 판매도 하고 있었고, 근데 문제 아직 콘텐츠가 좀 굉장히 적은 상황이기 때문에 AK까지는 많이 고려를 안 하시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현재 지금 이 TV 시장 같은 경우는 LCD TV 시장 거의 다 이제 점점 마이너스로 가고 있고요. 예. 프리미엄 스마트폰, 프리미엄 TV 시장만 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좀 새로운 어떤 시장 개척하기 위해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투영돼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LG 입장에서는 삼성의 8K가 AK TV가 예. 제 기능을 못한다. 그러니까 뭐 비싼 값 주기에는 좀 아깝다. 소비자들에게 이래도 되냐라는 식의 네. 뉘앙스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삼성전자는 사실 구체적으로 대응은 별로 안 하더라고요. 또. 상관이 사실은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요. 아, 사실은 사실이라서. 그 부분들은 뭐 사실 가지고 사실 자체를 부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 근데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내심 좀 논쟁이 커지길 바라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LG 같은 경우는 국내로 이제 입하 종료하고 국내로 들어와서 네. 다시 기자회견까지 하겠다라고 선포를 한 상황이던데 그럼 이게 좀 더 논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이게 어떻게 이런 식으로 논쟁을 해서 사람들이 AK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면 관심으로만. 일단은 알아야지 뭐 TV를 사고 싶은 마음이 든다든가 검토를 하게 된다든가 하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는 이 논쟁 자체가 좀 더 이제 좀 넓어지고, 그리고 어차피 나중에는 이제 OLED TV로 이제 넘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시장이 커지길, 이 프리미엄 시장이 커지길 바라는 거겠죠. 예전에는 그 프리미엄 TV 하면 소니가 대세였던 것 같은데 이제 굉장히 LG하고 오래 삼성이 판도를 바꾼 지 한참 된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예, 굉장히 한참 됐죠. 지금 시장은 현실적으로 프리미엄 시장은 삼성과 LG가 거의 끌어나가고 있는 이런 시장이라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네. 좀 말씀을 들어보고 궁금한 거는 지금 AK라는 기준 규격에 예. 잘 맞지 않는 제품을 내놓으면서 예. AK라는 명칭을 달아도 되는가
대한 궁금증은 좀 드는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그 화면 해상도가 50% 이상이어야지 이제 뭐 AK 그때 전 4K 때 만들어진 기준인데요. 네네네. 그때 4K 때 삼성전자가 LG전자를 공격하면서 너희는 화면 밝기가 얼마 안 되지 않냐. 그래서 4K 아니다 이랬을 때 그때 이 협회에서 내린 기준이 그러면 이 화면 밝기 50% 이상이면은 이걸 해도 된다. 이름을 달아도 된다. 하지만 이게 아니면은 이제 아니다. 그리고 이 화면 밝기 이 해상도가 선명도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확실하게 밝혀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AK TV가 나오면서 실제로 이게 50% 기준에 지금 삼성이 조금 약간 모자란 상태입니다.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AK라고 붙였다라고 하니까 이제 LG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공격하기 좋은 네. 전에 공격을 받았을 때 입장이니까 예, 또 똑같은 근데 항상 이 디스플레이 입장에서는 서로 이런 똑같은 공격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둘이서. 그러면서 네. 점점 시장을 커지게 만들고 두 회사 거의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국내 뭐 가전 IT 업체들 알아봤는데 그럼 해외 기업들 좀 주목해 볼 만한 관전 포인트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일단 이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가전제품 전시회입니다.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유달리 스마트폰이 많은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그것 말고도 LG전자나 삼성전자나 둘 다 이 커넥티드 홈, 그러니까 스마트홈 부스를 굉장히 크게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 연결된 가정을 이용해서 살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여줬었거든요. 네. 그 중에서 뭐 그 유럽에 있는 보쉬 같은 기업 같은 경우는 안에 있는 그 카메라로 네. 카메라 인공지능을 달아가지고 냉장고 안에 있는 이 과일 칸에 있으면 이 과일 칸에 어떤 과일이 있는지를 자동으로 분석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요즘 나온 오븐들도 다 위에 카메라가 달려 있어가지고요. 실제로 이 고기가 잘 익고 있나 아닌가 이런 것들을 볼 오븐이 수 알아서 있게. 체크를 해요. 그래가지고 적당한 시기에 되면은 꺼주거나 아니면 예. 불을 조절해 주거나 이런 기능들이 점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점점 실제로 인공지능이 들어간 가전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로봇들이 굉장히 많이 선보였습니다. 네. 아까 보셨던 삼성전자 셰프봇을 비롯해가지고 네. 피자를 만들어주는 로봇이라든가 네. 아니면 캔맥주를 따서 나와주는 이런 로봇들도 많이 선보였거든요. 여기 대해서 좀 더 관심 가지시면 내년에는 좀 더 재미있는 이파를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효은 IT 칼럼니스트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